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네, 푹 쉬시다가 출근하려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월요병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겠죠. 일교차까지 심해지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제까지는 코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심했었는데 약 먹고 몸 관리 좀 하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몸 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주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000개 이상이면 기관 투자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개당 대략 1000만 원이라고 치면 100억 원인 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래스노드가 1000개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주소가 늘어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온체인 시장 정보회사인 글래스노드의 새로운 자료는 점점 더 많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글래스노드에 따르게 되면 현재 약 98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 수가 2075개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는 2017년 말 비트코인이 사상 최대치인 약 2만 달러를 기록한 뒤 처음 감소했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기관 투자자들 또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와 연관된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규제가 정확히 잡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어느 정도 규제만 잡힌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죠. 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볼 때 2020년 안에는 큰 프레임워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첫 시장 거래가 활성화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바로 10년 전 오늘입니다. 그때 당시 5050개의 비트코인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전 오늘 5달러에 505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첫 시장 거래였다고 하는데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인 사이프딘 엠머스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10년 전에 오늘 비트코인의 첫 번째 시장 거래를 통해 5050개의 비트코인이 5.02달러에 거래가 됐다. 현재 가치로 약 4217만 1792달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첫 시장 거래를 보았는데요. 5050개의 비트코인이 5달러에 판매되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죠. 네, 5050개의 비트코인이면 개당 1000만 원이다 쳤을 때 505억 원을 주어야 구매할 수 있는 수치네요. 참 아찔합니다. 네, 방금 전 보았던 기사 1000개의 비트코인을 고래라고 했었는데 10년 전 1000개면 1달러밖에 안 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지금 좀 놀라고 있는데 네, 10년 동안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폭등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물론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10년 뒤 비트코인 자체가 없어진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튜버 본인의 생각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1000만 원으로 한 개의 비트코인을 살 때도 있었다라는 기사가 10년 뒤에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 이런 희망적인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양지로 나오려는 과도기에 있는 상태인 것이 팩트이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러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바네크 전략 총괄이 대기업 규제 압박에 혁신 시도 꺼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가버 거백스 바네크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마스터카드, 비자 등 기업의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탈퇴 결정에 대해서 대기업 등 고위계층은 규제 압박을 피하기 위해 시도나 혁신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그는 미국 상원 의원들은 규제기관을 통해 사기업들을 압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규제기관 혹은 규제 실체다. 적어도 이론상은 그렇다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페이팔을 비롯한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기업들이 탈퇴한 이후에는 각국 정부의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봅니다. 네, 사실 그게 아니라면 탈퇴할 이유가 없죠. 네, 리브라의 주권 통화, 이 한 단어 자체의 영향력이 중앙정부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킨 것인데요. 네, 이러한 사례를 역사적으로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한 사기업의 프로젝트를, 그것도 시작도 안 한 프로젝트 자체를 이렇게까지 짓밟은 적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리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활성화가 될 시에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반증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리브라가 전 세계의 문매를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단계를 몇 년 앞당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리브라 프로젝트는 가히 혁신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겠죠. 네,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러한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절대로 프로젝트를 막을 수 없다, 출시를 막을 수 없다라고 언급한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한번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횡보 및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7% 상승하며 990만원대, 이더리움이 0.1% 하락하면서 사실상 횡보죠. 네, 21만 8천원대, 리블 XRP가 0.8% 상승한 33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8위, 9위인 바이낸스 코인과 비트코인 SV가 5%와 각각 3%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제 66.7%였던 것에 비하면은 비슷한 수치인 66.8%를 보여주면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리브라 프로젝트의 출시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단정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억만장자 자비에 니엘이 리브라 출시는 막을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프랑스계 억만장자이자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투자자 중 한 명인 자비엘 니엘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리브라 출시는 막을 수 없다. 리브라는 결국 다른 천여 개의 암호화폐처럼 존재하게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리브라를 통한 결제는 기존 결제 방식보다 더욱 빠르고 직접적이다. 또한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은행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리브라의 장점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자비에 니엘의 경우에 2016년 기준 프랑스 부호 순위 8위에 랭크된 슈퍼 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스티브 잡스라고도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비에 니엘의 경우 조사를 해보니 프랑스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름은 페이미엄이라는 거래소인데요. 유럽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합니다. 유럽 최초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이 거래소에 자비엘 니엘이 투자를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리브라의 출시를 막을 수 없다 얘기한 것은 리브라가 혁명 수준이다 확신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반 리브라에 대한 기조가 돌고 있어도 소신 있게 얘기를 한 것이겠죠.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포브스의 경우에는 최근 리브라 컨소시엄을 선제적으로 탈퇴한 페이팔을 언급하면서 리브라가 페이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브스가 이제 리브라 더 나은 페이팔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포브스가 지난 10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또 다른 결제 시스템이다. 페이팔의 더 나은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와 같은 자유화폐는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미디어는 옵트다인의 CEO 알렉스 카라줄루를 인용해서 리브라는 중앙은행의 통제로부터 거래를 자유롭게 하려는 암호화폐와 같은 화폐는 아니다라며 또한 통화 바스켓 내의 법정 화폐와 연동되기 때문에 법정 화폐의 가치 변동과 중앙은행의 영향 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포브스가 페이팔보다 리브라가 더 낫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말은 리브라가 탈중앙화 방식이 아닌 중앙 집권화적 코인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입니다. 리브라의 경우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인데요. 네, 화제가 된 것은 리브라 총괄의 트윗이었습니다. 네, 마커스의 경우에는 규제 당국에 리브라가 법정화폐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리브라의 경우 강력한 통화 바스켓에 1대1로 연결되어 있고 리브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비금에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새로운 화폐의 창출이 아니라 엄격히 주권 국가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물론 전세계 규제 당국들은 콧방귀도 안 끼었었죠.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나온 법정화폐의 가치 변동에 따른 중앙은행의 변덕을 우려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부분을 페이스북 측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네, 과연 어떻게 리브라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리브라로 인해 암호화폐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6일간 전 세계 주요 기관의 리더들이 모여서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주요 안건이 스테이블 코인 및 암호화폐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ATF 각국 및 주요 기관 리더와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안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죠. FATF가 13일부터 6일간 FATF 위크 기간 동안 전 세계 205개 국가 및 지역의 대표 그리고 IMF, UN, 세계 은행, 기타 기관 대표들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및 가상 자산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FATF는 많은 문제 중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 자산 규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라고 전했고 FATF는 오는 18일 토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곧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사에서 언급된 IMF의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왔죠. 네, UN의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약간은 반암호화폐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엔과 협력하고 있는 많은 기구들 중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도 간간히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 나오는 월드뱅크의 경우에는 IMF와 공동으로 러닝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출시했었습니다. 이 코인의 용도는 이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출시가 된 것인데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기구들이 모이는 만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정보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리플사의 사업은 확장되고 제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가격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활발한 투자 제휴에도 가격은 여전히 정체다.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3위인 암호화폐 리플 XRP는 최근 잇따른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 정체를 보이고 있죠. 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XRP 시세가 현재 0.292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네, 황소 즉 강세론자가 이 저항을 넘으면 0.34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만약 약세장이 지속된다면 0.22달러의 핵심 지지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리플이 주최하는 스웰 컨퍼런스가 오는 11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어서 XRP 가격 상승에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리플사의 최근 활발한 투자도 향후 가격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의 자금 조달 및 개발 분야 자회사 엑스프링이 암호화폐 원래 서비스 업체 BRD에 75만 달러 투자를 하면서 M 내의 XRP 도입을 촉진하고 XRP 도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 또 있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 30일에는 리플사가 아이슬란드 소재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알그림을 인수했다라는 것도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23일에는 이제 리플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렛에 가입한 고객 수가 현재 약 220곳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빵형이 리플 투명성으로 인해 공격받기 쉽다. 리플이 그 어느 암호화폐와 비교해도 10배, 100배 투명하기 때문이라며 격양된 어조로 인터뷰를 했던 소식도 나왔었죠. 네, 많은 호재들이 있지만 리플의 가격은 정체되어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네, 뭐 속 시원히 가격이 왜 정체가 되었는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주 안에 있었던 리플의 호재들을 모아놓은 소식에 불과하죠. 네, 왜 이 기자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리플의 좋은 소식은 쌓일 만큼 쌓이고 매주 몇 개씩의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에 움직임이 없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이죠. 네, 하물며 리플의 CEO 빵형과 CTO 데이비드 슈왈츠 또한 XRP 가격이 왜 아직도 이런지 이해 못하겠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XRP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해선 누구나 추측을 할 뿐이죠. 아니면 차트나 역사를 살펴본 후에 이맘때쯤이면 이럴 때 가격이 오르고 내렸으니 이번에는 이렇겠구나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러한 학습 효과를 그리고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사의 연례 행사 스웰 컨퍼런스죠. 2019 컨퍼런스 행사에는 XRP의 가격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또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주요 행사 스웰 2019 주목할 점과 과거 XRP 가격의 영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리플 주최의 국제 컨퍼런스 2019 스웰이 이제 세계 유수의 기술 및 금융센터의 하나인 싱가포르에서 11월 7일, 8일간 양일간 개최가 되게 됩니다. 네, 한국과 싱가포르의 시차는 이제 1시간이기 때문에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오프닝 스피치를 하는 것은 한국 시간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017년 캐나다의 주요 도시 토론토에서 10월 16일에서 18일에 개최가 됐고 2018년은 리플의 본거지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10월 1일, 2일 개최가 됐었습니다. 네, 스웰은 이제 거대한 파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계, 은행업계, 블록체인 업계의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서 송금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장소가 되겠는데요. 네, 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카말 쿼디르 CEO는 급성장을 보이는 방글라데시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비캐시의 CEO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캐시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의 언뱅크들에게, 즉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편리성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 초에는 대한민국의 우리은행과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제휴를 맺었고 알리페이가 비캐시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창헝치 대사는 대통령위원회의 멤버로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대사를 맡고 있고 싱가포르 미국 대사, 싱가포르 유엔 대표자였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라구람 라잠 박사인데요. 현재 미국 명문 시카고대 대학원의 수훈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서 16년에는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다고 하는데 또한 인도의 모바일 뱅킹 선구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대대적으로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하는 2017년 제1회 스웰,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초호화 게스트를 부른 제2회 스웰과 비교하면 약간 잔잔한 포진이죠. 네, 과거 1년간의 암호화폐 시장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기대를 부추기지 않는 스탠스가 지금 시장 환경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식과 같이 이벤트에 맞춰 예상 매수가 선행하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반동도 커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네, 2018년은 리플 XRP를 이용하는 엑스래피드의 상용화가 발표된 것이 재료시 됐고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이 블록체인 기술 접근의 격차를 90년대 후반 이커머스에 비유해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XRP 가격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체하는 알트코인 시장에는 스웰 2019의 영향이 한정적이라는 경외도 강하지만 과거의 변동은 어땠는지 이벤트 전후에 가격 변동을 재검토해 보았습니다. 네, 2017년은 이제 행사가 시작되어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 후 12월 8일 비트코인 급등 등 암호화폐 시장이 버블의 양상을 보이며 리플사가 보유한 630억 XRP 중 90%의 550억 XRP가 락업 완료한다고 발표하자 급등으로 이어졌었는데요. 네, 2018년 스웰 시작 전에 가격 선행 후에 이제 이벤트 당일에 매도세가 잇따랐었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급등을 하고 있었을 경우는 이벤트 개시 때에 대량 매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2018 네, 스웰 1개월 전에 2018 9월 중순에 급등을 했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스웰 개막까지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첫날 발표에서 엑스래피드의 상용화가 밝혀지면서 일시적으로 하락 이전 수준까지 값을 돌려주는 등 강한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 후 서서히 하락 방향으로 기울었다고 하는데 그 뒤 11월에 접어들면서 가격을 회복시키는 움직임도 보였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2019년 스웰에 주목할 점과 2017년, 2018년에 스웰이 XRP 가격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았는데요. 네, 코인에 2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이라면 스웰 자체가 리플의 호재였기 때문에 스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리플 스웰은 2019년 11월 7일, 8일 열리게 되죠. 네, 이런 대형 행사나 호재가 있을 땐 현지 시각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차가 중요한 것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립니다. 덕분에 행사를 앞두고 새벽에 마음 졸일 일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만약 올해 빌 클린턴을 뛰어넘거나 네임밸류가 비슷한 연사가 올 경우에 상승장인 경우 2017년과 2018년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2018년보다 빠른 상승 후 호재 전날은 기대감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 가능하고 비트코인이 고점을 경신하는 시기일 경우 횡보 이후 타 메이저 알트가 상승하며 XRP 가격이 추가 상승하고 가격이 다시 한번 이제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만약에 네임밸류가 떨어지거나 스웰 컨퍼런스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고 장이 침체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두 번 오르고 천천히 우하향하면서 가격 반영되기 전 가격으로 회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2017년 기조 연설은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었죠. 2018년은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네, 올해의 경우 인도 예비은행 총재와 기사에 나온 카말 쿼디르가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화제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의 장 상황과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죠. 네, 더 자세하게 코멘트하는 것은 이제 무당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 POS 전환이 되면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는 이제 POS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구현되면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하고 공격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데프콘5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에 따르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려면 여러 개의 악의적인 블록을 검증해야 하며, 이는 다시 누군가가 성공적으로 그 거래에 의의를 제기할 경우 그 지분을 축소할 수 있는 거대한 이더리움 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는 잠재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POW에 비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를 일단 이해를 하려면 POW와 POS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네, 너무 자세하게 말로 떠들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우실 겁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POW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CPU당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네, CPU는 그냥 컴퓨터의 뇌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네,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블록체인상의 거래 내역을 조작하고자 한다면 51%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51% 공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 51%의 CPU를 확보하려 한다면 최소 수천억 이상의 돈이 들겠죠. 공격자가 수천억의 비용을 들여 조작에 성공을 해도 그 얻는 이익은 들인 비용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POW의 장점인데요. 네,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공격자가 제3자와 연합하여서 51%의 컴퓨팅 파워를 획득할 수 있다면, 네, 이렇게 언급하면은 아마 이 생각 드실 겁니다. 에이, 그게 말이나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채굴업체 탑3 기업의 컴퓨팅 파워가 전체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네, 만약 이런 채굴 업체들이 연합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보안성이 급격히 악화되겠죠. 네, 또 다른 문제가 또 환경입니다.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POW를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 세계 전기 소비량 국가 72위인 시리아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오는 POS는 무엇일까요? 네, POS는 채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증 방식이 컴퓨팅 파워가 아닌 지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개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100배 많은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가장 큰 POS의 장점은 컴퓨터 파워가 없으니까 환경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두 번째로는 51%의 공격을 시도할 경우에 POW에 비해서 POS의 공격자가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공격하려는 자가 있다는 가정을 해보면은 POW의 경우 아까 언급했듯이 수천억 원 정도 드는데, POS의 경우는 약 50조 원 가까이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점의 경우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지분을 많이 가진 소수에 의해서 블록체인이 좌우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존재하게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POW에서 POS 방식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POS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코인 재단이 국제영화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라이트코인 재단은 최근 샌디에이고 국제영화제와 파트너십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협업을 통해서 라이트코인 재단은 이제 관객들에게 영화제에 참가한 영화들에게 라이트코인을 통해서 투표와 기부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라이트코인의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영화나 영화 제작사에게 라이트코인 재단 상과 $1000 상당의 라이트코인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라이트코인 재단은 이제 디지털 자산의 대량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 재단의 최근 움직임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단의 찰리리 창립자는 대량 입양과 인식과 실제 사용 사례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의 제휴가 이 두 범주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수가 지난달 대비 2.68% 증가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스페인 조폐공사가 PWC와 블록체인 기반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개발 착수가 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왔네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닉스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비트토렌토에 에어드롭을 또 마쳤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중국 바이두 검색 지수가 전주 대비 30%나 상승했던 아주 좋은 소식도 나왔고, 대형 채굴풀의 창업자는 채굴이 매수보다 돈 버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중국계 대형 채굴풀 비아 BTC의 양하이포 창업자가 채굴과 토큰 매수 중 무엇이 더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론상으로는 시장 상승기에는 직접 매수하는 게 유리하고 시장 상승기에는 채굴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채굴 난이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 채굴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끝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팔아치운다고 하네요. 반면 채굴은 하나의 움직이는 고정 포지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채굴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텔레그램의 톤 이사회가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텔레그램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톤 이사회는 규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새로운 정보 분석 및 정책 수정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톤 이사회는 규제 분석을 통해서 톤과 그램이 발행 가능한 상태가 되면 프로젝트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네요. 네, 미 IRS가 납세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차익 등 금융정보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암호화폐와 관련 금융정보를 제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해당 자료는 폼 1040에 따르게 되면 미국 납세자들은 올해 암호화폐 거래 차익 매매 및 교환 등 정보를 IRS에 제출해야 한다며 앞서 지난 9일 미국 국세청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세금 계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가 있었었죠. 네, 지캐시의 개발사가 지캐시 디파이 플랫폼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네, 지캐시 개발사 일렉트릭 코인 컴퍼니의 조시 스위아트 부총괄이 현재 우리의 목표는 지캐시를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에 필요한 모든 응용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는 이에 대해서 만약 대출이 필요하거나 DAO 그러니까 다오죠.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을 구축하는 등 모든 작업이 지캐시를 이용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캐시의 일부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구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과 동일한 38을 기록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전날과 동일한 포인트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계속 공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입니다. 38 정말 안 좋다. 암호화폐 시장에 내 돈 넣기 너무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30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330원이네요.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 참으로 힘든 날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날 끝에 달콤한 열매를 얻는 날이 곧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